반갑습니다. 채널 LA 엉클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루 10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100명 이상의 방문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가 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LA 엉클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낮은 주는 어디일까? 중산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와 도시는 어디일까? 한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미국에서 중산층 주민 비율이 높은 주와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의 50개 중에서 중산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주와 도시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비례하여 중산층 주민 비율이 높은 주와 도시는 일반적으로 경제와 생활 수준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좋은 교육,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입니다. 중산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가 크지 않고 많은 주민이 비교적 안정된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의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팬데믹 이후 지난 3년간 생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주로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주민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주와 도시로는 첫 번째로 메릴랜드입니다. 미국 중부 대서양 지역에 위치한 주입니다. 남쪽으로 버지니아, 서쪽으로 웨스트 버지니아, 북쪽으로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와 대서양, 남서쪽으로는 수도인 워싱턴 DC와 접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주도는 애너폴리스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볼티모어입니다. 메릴랜드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중산층 비율이 매우 높은 주 중의 하나이며 특히 워싱턴 DC 주변의 몽고메리 카운티와 하워드 카운티는 중산층 가구가 많이 거주합니다.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연방 정부와 관련된 직업이 많고 워싱턴 DC와 가까워 안정적인 고용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비는 높지만 평균 소득도 높아서 중산층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 소식을 전하면서 역시 한국 교민의 소식을 소개하지 않으면 간장 빠진 된장이죠.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4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쉽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메릴랜드는 워싱턴 DC와 가까워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에 좋은 환경이며 고용 기회도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로는 엘리콧시티와 록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콧시티는 메릴랜드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엘리콧시티는 하워드 카운티에 위치하며 우수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한인 가정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한국 슈퍼마켓과 한인 식당이 많아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 록빌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록빌은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인구가 많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인 마켓, 다양한 소매점점과 교회 등이 있어 한국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타입니다. 유타주도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유타는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 주변에서 중산층 비율이 높습니다. 유타는 교육 수준이 높고 테크와 금융, 의료 분야에서 고용 기회가 안정적입니다. 생활비가 다른 주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1만 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유타는 비교적 소규모 사이즈의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교육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한 교민들이 거주합니다. 교민들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는 솔트레이크 시티, 프로보, 오그던, 오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타의 수도이기도 한 솔트레이크 시티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한국 슈퍼마켓, 한인 교회, 한국 음식점들이 있어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비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교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 번째,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주의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지역은 중산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 도시는 생활비와 소득 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 의료, 교육 등의 고용시장이 발달해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중산층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네소타는 안정된 고용 기회와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
한인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주요 거주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이든 프레리, 블루밍턴 등 4개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주로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두 도시는 한인 커뮤니티와 상업시설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 한국인 교민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사추세츠주인데 보스턴을 중심으로 중산층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교육과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높은 교육 수준과 좋은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활비가 높지만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 중산층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마사추세츠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주에는 교육과 의료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보스턴이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케임브리지는 하버드 대학교, MIT와 같은 명문 대학이 있어서 특히 한국인 유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한국인들은 보스턴과 그 주변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 연구, 의료 분야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턴, 브루클라인, 퀸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스턴 남쪽에 위치한 퀸시에 한인 상점들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해 한국인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편입니다. 5번째입니다.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주의 대표적인 도시 덴버와 주변 지역은 중산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IT, 에너지, 의료 분야의 일자리와 비교적 낮은 실업률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 환경과 생활의 질이 높아 많은 중산층 가구가 선호합니다. 많은 도시 중에서도 중산층 비율이 높은 주요 도시로는 덴버가 있고 오로라, 센테니엘, 스프링스, 웨스트민스터가 있습니다. 특히 덴버에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중산층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덴버와 그 주변 교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 안정적인 경제 환경, 그리고 편리한 생활 여건 덕분에 이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로 워싱턴주입니다. 워싱턴주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주의 시애틀이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행기를 제작하는 보잉 등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선박업과 함께 해양수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고 중산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9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워싱턴주에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과 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한인 교회, 마켓, 식당 등이 많아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테크, 의료, 교육 등의 고용 기회가 풍부하여 한인 교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리누드 등의 한인 교민이 모여 살고 있으며 한인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잠깐 시애틀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더 설명하자면 워싱턴주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사계절이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고 높은 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호수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의 지형 분위기와 많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과 다양한 직업 기회와 편리한 생활 환경 덕분에 한인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슬픈 단점이라고 한다면 잔잔함과 거친 빗줄기가 뒤섞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45일간이나 비를 맞이하면서 생활하게도 한 시애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는 텍사스주입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다양한 IT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산층 비율이 높으며 젊은 직장인들과 가족 단위 거주자가 많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이 매우 많이 이사간 곳 중 한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은 약 8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다양한 고용 기회로 인해 한국 교민들이 많이 정착한 주입니다.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는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알링턴에 많이 거주합니다. 텍사스주의 한국인들은 주로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야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평가된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거대한 중산층 형성이 가져오는 장점이라면 경제 성장과 안정성일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중산층은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 안정적인 구매력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수요가 창출되어 경제 변동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더 큰 도시로 발전하는데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 대규모 중산층은 지역 세금 기반에 상당히 기여하여 도시가 교육, 공공안전,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고품질 공공서비스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더 많은 주민과 기업을 유치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산층 주민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조직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고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여 활기차게 연결된 커뮤니티를 육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사회적 이동성이 강합니다. 상향 경제적 이동의 기회를 창출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소득 불평등을 줄여 전반적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 중산층의 연봉은 주와 생활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집안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친 가구당 소득이 연간 6만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와 같이 생활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는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도 중산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LA와 같은 대도시 주변과 같이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중산층 가구의 연봉은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팬데믹 이후 약 3년이 지난 2024년 현재 미국의 물가는 최소 50%가 인상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감각이 그래도 둔했었는데 2024년 봄부터는 물가 상승의 고통이 심각할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 LA 주변 지역의 경우는 가구당 소득이 연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도 과연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앞서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미국의 생활비에 관련한 영상에서 LA 주변에서 거주하려면 한 가구당 적어도 월 10,000달러, 즉 연간 12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50개 중에서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와 도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교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상식이 되든 이민 계획에 참고가 되든 유학에 참고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희망합니다.